2015년 NX500을 마지막으로 삼성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선언합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고분분투하였지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침체에 결국 투자를 중단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카메라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아쉬움과 결국 삼성도 일본의 앞선 카메라 기술력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냐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발표된 삼성의 대표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 탑재된 고성능 모바일 카메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0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완결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삼성이 개발한 1억 800만 화소의 초고화질 이미지 센서와 5배의 광학줌, 최대 100배의 디지털 줌을 업계 최초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소니는 올해 겨우 6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에서도 갤럭시 S20는 4K를 넘어 8K의 초고화질 촬영을 지원합니다. S20가 보여준 스마트폰 카메라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카메라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 갤럭시 S20를 보니 폰카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다. 이제 DSLR이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 라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넘어설 수 없다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 등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제 스마트폰의 하나의 렌즈가 아닌 광각과 표준, 망원까지 여러 개의 렌즈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존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었던 아웃포커싱이나 해상력, 노이즈 처리 등도 스마트폰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좋아지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에 버금가는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 업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1,521만 대로 전년 대비 21.7%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23.3% 줄어든 1,167만 대로 생산량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과 더불어 전세계 디지털 카메라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강자였던 일본의 디지털 업계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다양한 렌즈와 광학줌으로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월등히 좋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성능의 디지털 카메라와 렌즈는 매우 비싸고 무겁습니다. SNS를 즐기며 일상적인 촬영을 주로 하는 라이트 유저라면 비싸고 무거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 업계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S20의 등장이 기폭제가 되어 디지털 카메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엔드의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작가와 같은 전문가나 일부 고객층에만 국한될 것이며 더욱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일본 디지털 카메라 업계는 삼성 갤럭시 S20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에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급격히 악화된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제조사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졌고 업계는 실적 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2015년 삼성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할 때는 아무도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 철수를 결정하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집중한 삼성의 선택과 집중이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 이 모든 게 미래를 내다본 삼성의 의도된 계획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해봅니다. 또 일본 산업계에서 삼성의 Z 플립이 출시되고 제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아문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Z 플립은 두 번째 폴더블 폰인데 폴더블 커버가 전작 갤럭시 폴드와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초방막 유리인 울트라 씬 글래스가 들어갔습니다. Z 플립에 들어가는 초방막 유리는 갤럭시 폴드에 들어갔던 폴리 이미드와는 다른 소재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 커버 점유율은 폴리 이미드 필름이 83% 정도를 차지해 울트라 씬 글래스 17%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UTG를 택해 폴더블에 넣은 것이죠. 왜냐하면 폴리이미드는 접었을 때 자국이 남고 날카로운 것에 상처가 잘 나는 단점이 있어 이번에 전격 초방막 유리인 UTG로 교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었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생산 시에 스미토모 화학의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커버를 생산했으나 하필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는 당장 큰 차질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핵심인 반도체를 비롯해 간접적으로라도 삼성 측에 공급 불안을 야기한 일본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UTG로 소재를 전환한 직간접적 이유는 수출 규제를 잠시 피했더라도 일본 당국의 규제가 또 언제 어떻게 강화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폴더블 폰의 예정 출시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일본의 주요 소재 공급 불안은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하청이나 소재를 공급받을 때 위험한 상황을 극도로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당국의 수출 규제는 일종의 자충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일본 스미토무사인 것은 폴리이미드 개발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반드시 삼성이나 글로벌 업체에서 대량 발주를 이어가야 했지만 삼성을 잃은 것은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삼성은 UTG가 폴리이미드의 접힘 자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말 국내 폴더블 폰용 유리기판 제조사인 도우 인시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결국 2020년 들어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UTG를 갤럭시 Z 플립을 통해 처음 선보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일본 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의 급성장과 탈일본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폴리이미드를 생산한 업체들은 그 사이 자체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손인 삼성이 폴리이미드를 잠시 미뤄두고 UTG로 방향을 바꿨지만 더욱 바빠졌습니다. 폴더블 시장의 파이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폴더블 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해 작년 100만 대에서 올해 800만 대, 2025년 1억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폴리이미드 시장도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UTG는 주름이 없긴 하지만 잘 깨지는 특성이 있어 여러 번 접는 폴더블폰 출시에는 여전히 폴리이미드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폴리이미드는 미국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인 레이저에 들어갔고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통해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양산 체제를 갖췄고 SKC도 비슷한 시기에 양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 투명 폴리이미드 업체는 국내외 폴더블 폰형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도 화웨이에 이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소재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당국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삼성이 UTG로 선택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내 업체들도 분발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또한 일본의 폴리이미드 업체는 앞으로 한국 업계들과 경쟁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업이나 반도체와 같이 한국 업체들이 일본의 산업계를 따라가거나 역전한 모습과 흡사했는데 이제는 소재 분야마저 한국에서 글로벌로 뻗어가며 일본을 앞지르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강제징용권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한 수출 규제가 한국의 변화를 일으켜 이러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일본 당국에서 애초에 상상치도 못한 모습일 거라며 산업계 전반에서는 탈일본 효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차기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점도 있겠지만 카메라 성능과 기능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정도일 줄이야. 디지털 카메라 시장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다. 갤럭시 S20 울트라를 본 카메라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메라 사양만 봐도 일반 디지털 카메라뿐 아니라 전문가급 제품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홈페이지 내 상품 정보에서 전문가 수준의 멀티 카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고유의 휴대성에 강력한 영상 편집, 실시간 공유 기능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또 다른 카메라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후면에는 총 4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48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 1200만 화소 사양의 초광각 카메라, 여기에 심도 측정을 위한 뎁스 비전 카메라가 추가되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하이브리드 광학 줌을 포함해 10배가 가능하고 디지털 줌으로 최대 1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화소수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1억 화소라는 것은 분명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1억 화소의 핵심은 노나셀 기술이 적용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입니다. 0.8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픽셀 1억 800만 개를 넣은 센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픽셀 간 분리막 기술을 삼성이 특허를 내고 이번 카메라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해 100배 확대, 촬영에도 화질이 크게 뭉개지지 않는 스페이스 줌 기능도 압권입니다. 또한 8K 고화질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스마트폰 카메라의 빠른 기술 진화로 전통 디지털 카메라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잔망경 원리를 이용한 5배 광학줌 기능은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삼성전자뿐 아니라 애플, LG전자, 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 모두 카메라의 성능 경쟁에 뛰어들면서 기술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듀얼, 트리플, 쿼드 카메라 기술과 보케 효과 등 다양한 연출을 전문가용 카메라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 장착된 폴디드 줌 기능도 기존 카메라 상식을 깨트린 혁신입니다. 광학줌 기능을 구현하려면 센서와 렌즈 간 일정 거리가 확보돼야 하는데 폴디드 줌은 잔망경 원리를 이용해 렌즈로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 기존 스마트폰 디자인으로도 광학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카메라 매니아들 사이에선 더 이상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어도 충분하다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기존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년도 채 안 돼 시장이 9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현재 디카 시장의 상위 5개사는 모두 일본 기업으로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올림푸스가 8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특히 디카 의존도가 높은 1위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1,521만 대로 전년 대비 21.7% 줄었습니다. 전세계 디카 1위 업체인 캐논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0% 감소했고 2위 니콘은 심지어 적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일 니온게이지의 신문에 따르면 캐논은 300억엔, 니콘은 50억엔을 구조조정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카 마사시 니콘 CFO도 급속한 시장 축소가 멈추지 않는다고 인정할 정도로 일본의 핵심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삼성이 주도하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시작으로 1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본격적으로 장착되는 등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그 가열되는 속도에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더욱 빠르게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폰카가 아무리 발전해도 전문가용 카메라와 기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 대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하면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업계가 붕괴하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예전에 디카 사업을 빠르게 철수한 것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말 삼성테크인 캐녹스 브랜드를 앞세워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진출했었습니다. 그 후 NX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성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점유율 3위까지 올라섰으나 일본 제조사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점유율은 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지난 2015년 이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후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디지털 카메라 항목을 삭제하며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카 사업의 철수 결단을 기회로 살리면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센서 기술을 폭발적으로 커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접목한 것입니다. 삼성의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지 센서 업계 점유율도 세계 2위로 현재 점유율 1위인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진화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들의 수요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삼성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이 탄생하게 되었고 나아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창일 당시 고노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고노다로 전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장소에 도착해 먼저 기다리다 한국 기자들에게 다가와 그게 뭐예요?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둘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고노 전 외무상이 당시 국내에서 한창이었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의식해 한일 기자들의 카메라 브랜드를 물어보며 한국의 불매운동을 폄하하고 일본 카메라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해당 영상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노다로 현 방위상의 당시 발언은 사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캐논과 니콘 등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규모와 확장성마저 세계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삼성전자가 공개한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를 유심히 지켜봤다면 그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 공업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1,521만 대로 전년 대비 21.1% 줄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내 카메라 시장 규모는 32만 대 수준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똑딱이로 불리던 보급형 카메라의 판매량은 3년 새 3분의 1 토막이라는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핸드폰 카메라의 끝판왕이라 불리며 최근 발표한 갤럭시 S20 시리즈에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성공해낸 삼성이 과연 캐논과 니콘처럼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포기한 것일까요? 단언컨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았고 1억만 화소가 넘는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내며 삼성은 DSLR과 동급이거나 스마트폰 고유의 휴대성과 영상 편집의 편의성, SNS 등의 실시간 공유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폰의 카메라 시장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핸드폰 카메라의 빠른 기술 진화로 전통 디지털 카메라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보급형 카메라 시장의 몰락은 말할 수도 없고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고급형 풀프레임 카메라도 지난 4년간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이란 반사식 카메라 판매량 역시 27.6% 감소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작년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에서 사전 판매량만 역대 최고치인 130만 대를 돌파하며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카메라 시장 전체 판매량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소수가 하이엔드급 DSLR과 맞먹는 상황에서 국내 카메라 시장의 수요 감소는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진작가 등 일부 전문가 수요를 빼면 앞으로 카메라 시장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결합해 100배 확대의 촬영에도 화질이 크게 뭉개지지 않는 스페이스 줌이라는 압도적인 기술을 내놓았고,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의 전유물로만 알려졌던 4K 동영상 촬영을 넘는 8K 고화질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해 디지털 카메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마니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고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 일상생활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용도로 촬영하고 올릴 용도라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갤럭시 S20 시리즈를 시작으로 1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들이 나온다면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 경쟁이 더욱 가열된 전망이 큽니다. 일본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했으나 중국의 추격을 빠르게 인지하고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과 프리미엄 제품군인 OLED로 전환한 한국과 달리 결정의 지연과 선제적 투자의 결여 등 일본 기업 특유의 단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디지털 카메라 시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의 전문가들은 카메라 시장이 커질수록 전문가급 카메라 시장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지만, 가파르게 추락하는 판매량과 전문가 수준의 영역까지 넘보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 발전 속도를 볼 때 그들은 또 다른 몰락의 미래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노다로 장관의 자부심 같았던 캐논과 니콘은 또다시 한국의 기술력에 뒤처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